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JS 모듈 번들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리액트 네이티브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주말까지 그거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또 이제 웹팩 관련 에러가 좀 많이 나가지고 플러그인 에러가 많이 나서 겸사겸사 번호가 추천해주기도 했고 번들러를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너무 당연하게 웹팩 같은 게 자동으로 세팅돼 있으니까 썼으니까. 그래서 완전 이번에 처음 공부한 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중간중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답변을 잘하신 분들에게 조그만 소정의 상품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간단하게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모듈 번들러가 뭐야? 로 시작을 하면 모듈 번들러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리소스 파일 하나 쳐주면 맞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CSS라든지 아니면 에셋 같은 그런 리소스 파일들 같은 거를 하나로 이제 묶어주는, 그리고 의존성 같은 것도 관계 정리해주는, 그래서 이게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를 이제 모듈 번들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듈 번들러에서 모듈화를 하는 건데, 그럼 모듈화가 뭘까요? 모듈화를 왜 하는 걸까요? 요청수를 줄이려고. 요청수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글로벌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스코프가 겹칠 수 있어요. 여기서 선언한 그 변수가 아래에서 선언한 변수 이름과 같을 때 겹친다거나 하는 전역 변수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생태가 커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도 쓰이게 되고 데스크탑 앱으로도 쓰이게 되고 노드.js도 생기고 하면서 모듈화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듈화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듈화 시스템이 뭔지, 모듈화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JS, EJ, 네. ESM, ESM. 네. 먼저 읽을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다 맞습니다. ESM이죠. 자, CJ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앞으로 발표할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설명을 살짝 드리면 이제 제일 최초에 나온 이제 CJS가 있어요. 그래서 CJS는 분기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이제 require 이렇게 쓰는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Node.js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npm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다 CJS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네,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ES 모듈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표준 모듈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임포트, 엑스포트 구문을 사용을 하고 비동기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대신에 이제 이게 ES5도 있고 ES6도 있잖아요. 이건 여담인데 이제 ES6가 2016년에 나와서 ES6인 줄 알았는데 2015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ES6를 쓰는데 이때 그 구형 브라우저 같은 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파일러로 바벨 같은 거를 씁니다. 어쨌든 이것도 브라우저 지원을 위한 번들러가 꼭 필요하고요. 그럼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원래 말했던 번들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번들러의 종류 대표적인 거 아시는 거 있으신 분? 네, 맞습니다. 웹팩. 그래서 이제 번들 종류를 제가 npm 트렌드에서 본 건데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웹팩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롤업, 그 다음에 브라우저 리파이, 뭐 퓨즈박스, 파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3대장 웹팩이랑 파셀, 롤업 이렇게 세 개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얘네 차이점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맞아요. 맞아요. 웹팩은 웹팩이에요.
제가 그만하는데 웹팩은 웹팩입니다. 제일 많이 쓰고 CRA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너무 다들 너무 당연하게 많이 쓰셨을 거라 웹팩에 대한 특징, 웹팩의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웹팩은 CJS에 대한 트리 쉐이킹이 잘 안 돼요. 혹시 트리 쉐이킹이 뭔지 아시나요?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쓰는 거 번들로에 포함하지 않는. 아, 맞습니다. 그래서 CJS는 트리 쉐이킹이 CJS에 대해서는 트리 쉐이킹이 아예 안 돼요. 근데 이제 ESM에 대해서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됩니다. 이걸 해주려면 패키지.json에다가 네 사이드 이펙트 트루 옵션을 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반면에 롤업은 어떨까요? 트리 쉐이킹이 잘 될까요? 네. 네. 롤업은 CJS 트리 쉐이킹도 잘 되고 ESM도 잘 됩니다. 그러면 웹팩을 왜 쓸까요? 대중적이어서? 네. 웹팩은 이제 개발 속도가 빨라요. 웹팩에서 이제 제공되는 대부 서버가 지원이 매우 잘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초기 시작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라든지에 대해서 유리하고 그러면 롤업은 언제 쓸까요? 개발 속도가 느린데 트리 쉐이킹은 잘 되네요. 서드 파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 속도가 딱히 필요 없는 서드 파티 앱,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만들 때 써요. 바로바로 확인을 할 필요 없으니까 개발 속도가 필요 없는 서드 파티 앱에 쓰입니다. 그럼 파셀의 특징은 아까 정빈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제로 컨피그예요. 설정을 따로 해줄 게 없어요. 웹팩이나 이제 롤업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뭐 그만큼 러닝커브도 좀 있는데 파셀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완전 간단하게 아무것도 설정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셀은 앞에 두 개보다 트리 쉐이킹이 잘 돼요. 트리 쉐이킹에 대한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더 느려요. 그러면 여기서 트리 쉐이킹과 이 번들 속도에 대한 상관관계가 보이시나요? 트리 쉐이킹이 잘 될수록 이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검색을 다 해야 돼. 맞아요. 트리 쉐이킹 하면서 각 파일 다 꼼꼼하게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얘네 셋은 1세대 번들러예요.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1세대 번들러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웹팩은 초기에 개발 퍼포먼스를 잘 내고 개발 속도가 중요할 때 많이 쓰고 이제 파셀은 완전 아무런 설정 없이 빠르게 뭔가 도입해 볼 수 있을 때 제로 컨피그가 필요할 때 쓰고 롤업은 이제 서드 파티 앱 같은 거 개발 속도랑 관계없이 트리쉐이킹 잘된 서드 파티 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1세대 번들러를 알아봤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번들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빌더는 얼마나 발전했는가? 혹시 차세대 빌더 아는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ES 빌드, 네, 바이트, 스노우팩,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ES 빌드는 저희가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이름부터 웅장하죠? ES 빌드의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맞아요, 개빨라요. ES 빌드는 얘네가 자기네들을 소개할 때 웹팩보다 100배 빠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얘네 공식 문서에 가보면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웹팩이랑 ES 빌드 이런 애들을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빌드했을 때 속도 차이 본 게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진짜 100배 빨라요. 웹팩은 41초 걸렸던 거 ES 빌드 0.33초, 1초에 3분의 1 정도의 속도밖에 걸리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 빌드는 엄청 혁신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빠른 빌드 속도 왜 빠를까요? 최소한의 그거 말고 기능이 다 없어요. 아, 일단은 그렇죠. 네, 고로 만들어져. 맞습니다. 자바스크립트보다 속도가 대체가 자, 기존에 자바스크립트로 번들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고로 만들었어요. 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빠릅니다. 장점은 이제 빠르다인데 단점은 아직 HMR이 지원되지 않고
코드 스플리팅도 아직 지원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디테일이 좀 부족해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1버전 미만입니다. 0.14 버전인데 아직 그 디테일이 부족해서 아직은 프로덕션 레벨에서 도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목 엄청 받고 있고 게임 체인저가 맞는데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비트. 그 이거는- 공문서에 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 들어갔는데 공식 문서에서 제발 프로나운스 제대로 하라고 그 발음까지 넣어놨어요. 음성으로, 소리로, 미디어 파일로 넣어놨습니다. VET입니다. VEET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써놓은 얘네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비트인 거 아는데도 볼 때마다 계속 파이트 이렇게 있는데, 다들 모를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처음엔 뷰를 위해서 나왔지만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원래 대부 서버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원래 코드가 바뀌면은 이 원래 있었던 이 모듈들을 전체 다 이제 번들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번들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코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HTML이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드가 늘어나는 대로 그 속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HMR이 뭐예요? HTML이 아니고 새로 시작한 상품인 그래서 변경된 부분만 아, 한 리프레시만 근데 변경된 부분만 빠르게 이제 변경되는 거. 그쪽 부분만. 그래서 전체 다 빌드 안 하고 그쪽만 타겟으로 변경하게 해주는 건데 이제 그걸 하더라도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제 비트에서 한 방식은 얘네들은 ESM 모듈을 아예 브라우저에 던져버려요. 얘네가 다 빌드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한테 위임을 합니다. 이거 내가 ESM 제공해 줄 테니까 너네가 여기서 모듈 해라 라고 번들을 넘겨줘요. 그리고 이제 그걸 브라우저에서 받아서 브라우저 단에서 처리를 하니까 브라우저에서 캐싱을 해서 그래서 더 빠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ES 빌드를 활용해서 번들을 했는데 비트의 또 큰 특징이 뭐냐면 개발 환경에서는 ES 빌드를 채택해서 하는데 사실 ES 빌드가 아직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다 보니까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롤업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ES 빌드에서 뭐 코드 분할이나 CSS 스타일을 미흡해서 이제 프로덕션에서 롤업을 해서 완벽하게 그걸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나 프로덕션에서나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웹팩 프로젝트를 만들 때 웹팩으로 이미 많은 컴퓨터가 설정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방대한 양의 뭔가 설정이 돼 있다면 그대로 웹팩을 쓰지만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비트를 쓸 것 같고 저라면,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비트를 쓸 것 같습니다. 웹팩보다는 모든 성능 면에서 안정화도 돼 있고 이제 훨씬 빠르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스노우팩입니다. 스노우팩이 이제 비트가 2세대였다면 스노우팩이 약간 3세대 느낌인데 스노우팩은 아직 완전 미래의 번들러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노우팩 보시면 npm 인스톨도 필요 없고 노드 모듈수도 생성되지 않은 채로 모든 번들링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속도도 매우 빠르고 이제 번들러가 없는 개발 환경을 지향하는 거고 이미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는데 이제 스노우팩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 원래 스노우팩을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스노우팩을 많이는 못 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혹시 말하실 거 아니요,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네. 그래서 스노우팩 역시 ES 빌드 기반이라서 빠르고 이제 npm 인스톨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스카이팩 이런 데서 패키지를 가져오게 돼요. 이제 번들러 없이 ESM 코드를 돌리면 바로 이제 CDN에서 불러와서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일이 다 노드 모듈로 번들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좀 개발이 힘든. 그쵸. 어쨌든 뭔가 CDN에서 불러온다면 그럴 것 같네요. 네. 끝입니다.